네, 2022년 5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원자력 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핵 문제, 한미 정상회담 논제로 반드시 추진하라. 한국의 핵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제목은 윤석열의 핵주권, 김정은의 핵정권, 핵주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앙칼지게 도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위해서. 우선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9월 22일.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국힘당에 가입은 한 상태죠. 이때 국힘당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개 공약을 발표합니다.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 등등을 발표하는데, 이 11개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즉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그에 대해 그는 핵무장 하자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니까 핵무장은 아니다. 핵무장과는 다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미 공군기지가 있죠. 반덴버그인가요? 네, 반덴버그 기지가 있겠네요. 케이프 캐너베럴은 플로리다에 있겠네요. 조금 헷갈립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ICBM 발사를 합니다. 이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미국이 사용할 경우 이 ICBM이 여러 나라 우주를, 하늘을 관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통신 시스템도 연결돼야 되고, 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핵 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조금 이상한 설명이죠. 또 전술핵 재배치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한미가 IC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영 연습도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ICBM을 전개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ICBM을 대한민국에 전개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전술핵도 아니고 전략핵입니다. 미국이 ICBM을 해외에 배치할 리는 없고, 이거보다 작은 전술핵, 요즘은 저위력, 저강도 핵무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해외에 배치할 수 있죠. ICBM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ICBM을 전개하는 협의 절차를 협의하고, 조금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 뭔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핵 공유를 요구했다는 걸로 이해가 됐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화제를 끌었습니다. 그 즉시 중국에서 반발이 있었죠. 23일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중요한 무기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중국 기자 사이에서 나오자,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뭐냐?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는 걸 뚜렷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을 겁니다.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입니다. 이 부차관보는 미국이 중요시하는 동북아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죠.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차관보입니다. 이렇게 그가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안 하는 게 미국의 원칙인데 그런 걸 제안한다니 윤석열 그때 후보 전 검찰총장이죠. 참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핵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애국심 때문에 국제정치를 모르고 툭 던진 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바로 반발한 거고 미국 부차관보는 상당히 쫑코를 준 거죠. 이때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들 중에서 외교안보팀이 당황을 해서 전략 변경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힘당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격돌했을 때 그때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뭐 홍준표 윤석열 TV 토론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또 그 일이 언제 반복되는가 하면 올해 2월 25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죠. 3월 9일이 선거였으니까. 이재명, 윤석열 사자 토론 붙었을 때 이재명 씨가 묻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나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다시 이재명 후보가 핵 공유도 자꾸 말씀하셨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저한테 물으십니까?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시지요. 핵 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신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고 탁 끊어냈습니다. 이거는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ICBM 한국 전개를 이야기하고 9월달에 너무 나가는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과 중국이 또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전술핵을 가져온다, 핵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예민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부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을 맹공격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있죠. 이분은 상당히 군사 전문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가 바로 어느 한 프로에 나와서 상당히 맹공격을 했었죠. ICBM 한국 전개 웃기는 이야기고 미국을 모르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9일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싹 빠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설명이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형 사드인 천궁3 개발을 시작했고 또 사드와 경쟁하는 이스라엘의 에로도 있으니까 더 두고 보겠다라 그랬습니다. 이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이 외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핵공유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일체 없었습니다. 자, 3월 9일 선거가 있고 4월 22일 대통령 취임하기 얼마 전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에. 당선인 자격으로. 그때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의 핵무기 공유,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거,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려 중인 옵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가을이나 내년 봄부터는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대해서도 핵공유를 안 하겠다. 전술핵 배치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언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5월을 드립니다 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이분의 신념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우리 헌법 안에 포함된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외교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그것이 한국의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이다. 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자, 군주정을 오래 해오다가 근대화가 되면서 공화정으로 이전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일어나서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공화정이 정착이 되죠. 이 공화정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간 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일로 갑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 있던 586, 386들은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고매하게 섞어서 인민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북한과 통일을 하려는 그런 망상을 내놨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 그 월남 갔을 때 부른 노래 아십니까? 지금도 아마 맹호부대에서는 사단가로 부를 텐데,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자, 여기서 자유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박정희 때 지은 노래인데 자유통일입니다. 백마부대 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청룡부대 가도 그 자유대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청룡은 간다. 이렇게 쭉 나가는 노래 있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모든 연설문이 자유대한, 자유통일, 자유였어요. 그냥 민주란 단어는 당연한 거고, 어떤 민주냐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고, 박정희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던 게 1980년대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어떤 사상의 자유가 열리면서 공산주의 책도 보게 되면서 자유가 빠지고 민주주의만 주장하다가 인민민주주의를 혼합하면서 뭐 제3세계 이론, 해방 이론 막 들어오면서 지금은 뒤죽박죽이 돼 있죠.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 근대화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쿼드에 초청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 쿼드 자체가 1, 2, 3, 4, 4잖아요. 솔로, 듀엣, 트리오, 쿼드, 그 다음에 5는 펜타인가? 6은 헥사? 이렇게 쭉 나가는데, 쿼드는 이미 네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뭐 펜타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 초청을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윤 당선인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The Angel of Death,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죽음의 천사. 검사로서, 검사 시절 그는 별명이 The Angel of Death였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뭐라 그러나요? 여의도 저승사자, 여의도가 증권가인데 거기서 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날렸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The Angel of Death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삼성 이재용 씨 뭐 구속한 거, 뭐 박근혜 구속한 거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자, 이러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제가 어제 조 바이든을 만나면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밝힌 거 보게 되면, 어제 밝혔죠.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직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자, 우선 틀린 거 정리하게 되면은 ICBM을 한국에 미국에 배치할 수 없어요. 배치한다면은 소형 전술핵, 저위력 핵무기를 배치하는데, 그거의 대표가 B-61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 이거는 한국의 F-35 에이스텔스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고, 또 하나가 W-72라고 하는 핵탄두입니다. 위력이 작은 탄두인데, 이거는 뭐 SLBM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배치는 할 수 있어요. 한국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미중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어기는 게 되니까, 세계 질서를 만든 두 나라가 합의한 걸 한국이 깬다는 건 어려운 얘기죠. 자, 근데 북한이 지금 ICBM 미국대에 있는 걸 만들었고 7차 핵실험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해야죠. 제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탈핵 비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핵주권. 이 책이 상당히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차례 메시를 찍었는데, 이게 초기본이고 점점 세련된 표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의 핵주권을 보시면은 이 책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다 세우는데 그가 이걸 세워놓고 실질적인 핵기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전두환 이후에는 어떠한 대통령도 핵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은 좀 도전을 해보라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용호 해결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용호 해결료 저장소를 만들는 과정에서 지금 풀지를 못해 쩔쩔 매고 있는데, 일부 우리나라 원자력계 사람들은 그 사용호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었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돈도 싸고 기술도 좋은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너무 감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가 허용되어 있냐? 재처리는 굉장히 제약돼 있어서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는데,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한 5% 정도 농축된 겁니다. 그 내외입니다. 약간 안 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도 갖고 오고 프랑스로부터 갖고 옵니다. 러시아로 왜 갖고 오느냐?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미국과 같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걸 희석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연료 값이 싸요. 그걸 갖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핵연료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원자로, 상업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하나로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고리 1호기가 60만 킬로와트인데 이게 30만 킬로와트급입니다. 거의 상업용 원자로에 버금가는 건데 3만인가? 좀 헷갈린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한 20에서 30%까지 농축을 해야 됩니다. 중농축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2015년인가 우리랑 다시 새로 맺었는데, 거기엔 저도 참여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포럼 멤버로 뛰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20% 농축한 것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합의가 됐습니다. 20% 농축된 우라늄은 우리가 만들든 사오든 해가지고 그걸 갖고 뭘 활용해도 됩니다. 근데 미국이 뭔 단서를 달았는가 하면, 이 정도 20% 농축되는 우라늄을 쓸 때는 미국과 원자력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해서 해라, 그냥 하지 말고,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 문근식 잠수함 장교 출신이고 경기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계속 한국형 공격 원잠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미국의 공격 원잠, 전략 원잠은 90 몇 %로 농축한 아주 고농축한 우라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탑재하면 30년, 40년 지나서 원자로 폐로 할 때까지 계속 쓰입니다. 근데 원자로, 이 잠수함은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국의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안 나와도 돼요. 그 안에서 산소 만들어도 다 지내길 수 있고. 그럼 뭐가 문제냐? 식량이 없고 물이 없고 사람들이 못 배기죠. 20살에 들어갔다가 60살에 나오면 그 무슨 재미예요? 군인들 장가도 못 가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승조원하고 식량 교체에 의해서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로는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부품, 베어링도 고장나고 전구도 나갈 거고 그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식량도 교체. 그래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거기 조개도 붙고 뭐도 붙고 그 붙으면 빨리빨리 못 가니까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들을 한 1, 2년에 한 번씩 도크에 집어넣고 막 청소를 하고 안에 있는 부속을 다 고칩니다. 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잠수함은 완전히 밀봉된 병 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이 들고 나는 요만한 해치밖에 없잖아요. 그 안으로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잠수함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잘랍니다. 잘라가지고 토막 내듯이. 그래갖고 안에 부속들을 쫙 교체를 합니다. 미국 원자력 잠수함은 그때 원자로 부분은 손은 안 대죠. 그리고 다시 결합해서 작전 투입하는데 이거 보통 6년에 한 번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오버홀, 뭐 전면 수리라 그러나요? 그래, 우리도 잠수함을 그렇게 6년마다 하는데 오버홀 할 때마다 해결료를 고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90% 필요 없고 20% 농축자리 넣으면은 한 6년간 사용한 다음에 새 연료 개체하고 오버홀 할 때 같이 해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문근식 교수께서 해갖고 우린 이런 개념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누가 추진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no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6년일 겁니다. 2018년인가? 헷갈린다. 북한이 SLBM을 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쐈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우리가 이 얘기를 얘기하면 노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해도
그거는 확신은 안 줬지만은, 왜냐? 중국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한 게 있으니까, 미국이 동의했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 해버리고, 중국이 반대도 해버리고, 이거는 무기용이 아니다. 여기서 무기는 SLBM인데 거긴 핵탄두가 없다. 근데 이 잠수함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쓰는 거다. 이미 우리 원자로를 발전용으로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밀어붙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업을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안 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 공격 원잠을 지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너무 설치니까 미국이 호주한테 원자력 공격 원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호주란 나라는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웨덴의 콜린스라고 하는 잠수함 회사가 있어요.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죠. 거기에서 잠수함 기술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잠수함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잠수함은 독일제 기술을 토대로 잘 만들었는데 쟤네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기술을 받아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같이, 야, 너희 공격 원잠 만들어봐, 기술 줄게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A, 영국의 UK, 미국의 USA 합쳐서 옥사가 되죠. AUK, USA 협정을 맺으면서 공격 원잠 기술을 주겠다. 잠수함 건조 기술은 물론 원자로 기술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가 만드는 원자력 잠수함 갖고 중국을 견제할 바에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인 대한민국이 뭐 미국으로부터 별로 기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인정만 해주면 돼. 그리고 호주가 하는데 우리가 추가를 하면 더 좋지. 그래서 만들면 미국도 좋고 우리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면 한국이 20% 농축 우라늄을 쓰는 공격 원잠을 건조할 테니 양해해라.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은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 문제에서는 한미 간에 원자력 협상을 하자고 했으니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케이 한다는 협정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중국이 뭐라 그럴까? 야, 이거 군사용 아니야. 동영호용이야. 이렇게 해놓고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고 핵무기를 갖고 있고 소형화해서 대한민국도 때리고 중국도 때릴 수 있고 미국도 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다 가졌는데, 얘네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걸 막으려면 핵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 핵무장 하겠다.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 하겠다. 운을 띄우는 거죠. 양해해라. 모른 척 해라. 중국이 반발하면, 야,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야. 니들이 막으면 안 할게. 니들이 안 막는 동안은 우리 할 거야 하고 밀어붙이라 이겁니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아마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을 다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는 없고 천천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한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판 매너저 프로젝트를 툭 던지면서 한국형 공격 원잠을 만드는 그걸 지혜를 잡아내고, 두 번째로 계속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있으면 미국과 한국은 전술핵, 저위력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고 핵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두 의견을 맞췄다는 걸 발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한국이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딱 공동 발표문이 나오면은 중국이 급해지죠. 그렇게 하면 중국과 북한이 싸우면서 거기서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확대하면 산업 생산이 올라가죠. 불균등이 커지니까 그거는 어떤 사회적 연대로 풀어가고, 그리고 그걸 확대하면 북한의 자유주의를 넣으면 통일이죠. 네. 공격 원잠 건조 기회를 잡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같은 기회를 잡고, 핵 공유를 잡고, 한국판 맨하튼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그 시작입니다. 과거 그가 작년 9월달에 이야기하고 핵 공유를 얘기했다가 얼른 뒤집은 거는 후보도 아닌 처지에서 얘기하는 건 오만이죠. 그것 때문에 중국 공격권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중국도 중국 국가안전부 공작 잘합니다. 여러 가지로 암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대교서부터 쭉 용산 대통령 그쪽 사무실로 오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위태롭게 봅니다. 매일
어떤 뭐 민주당에서는 왜 늦게 출근하느냐 뭐 시비 걸고 그러는데 시간이 일정하면은 감산하기 쉬워요. 계속 다리도 다른 거 바꾸지만 한강 건너가는 다리하고 대통령 출근한 시간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산에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 들어가셔야 돼요. 외교부 장관 관사 들어가는 것도 또 역시 출퇴근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중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북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항상 위험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판 맨하탄을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핵공유는 당장 못 받아내겠지만 장차 하겠다는 뭐 그런 걸이라도 받아내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상을 해서 한국이 공격 원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과거 영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실어서 쏘는 SLBM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 핵탄두를 올리려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가 미국이 만든 포세이돈 SLBM을 갖고 와서 자기네 공격 원잠에 탑재를 해서 이걸 전략 원잠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핵공유의 시작이에요. 미국의 핵무기를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경쟁해서 우리도 SLBM을 만들었어요. 우리 핵탄두가 없는 SLBM이죠. 장차 미중 간의 세계대전이 간다, 미러 간의 세계대전이 간다 그러면 미국의 SLBM을 우리나라 잠수함에 탑재할 수도 있는 거죠. 영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법이 있는가요? 영국과 미국이 1941년에 대서양 선언으로 동맹체로 갔다면 우리는 1953년에 동맹체로 갑니다. 큰 차이 안 납니다. 10년도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동맹체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을 막고 북한을 막는 최일선에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등이 있습니다. 박진재 교부 장관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저처럼 강력한 주장을 초기에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반발하니까 이재명이 놀렸지만 딱 떨어뜨렸습니다.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사부작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개념이니까 이번에 북한이 7차 핵실험 하는 거에 대비해서 플랜 B까지 정상회담 중에 한미 대통령이 벙커로 이동하는 그런까지 준비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밀어보시라. 언론 발표는 안 해도 좋습니다. 해보시라.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썼던 한국의 핵주권 들고 나와서 김정은이도 핵주권이 있는데 윤석열은 왜 핵주권이 없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니까 중국과 미국에 악착같이 대들어서 그리고 미국과 공조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제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 공격 원잠 반드시 건조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